안녕하세요. 쿠메TV입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의예과 2, 3학번 크리에이터 박주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으신 여러분들을 위해 기말고사 벼락치기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알기로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될 시점이면 기말고사가 일주일도 안 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영상을 잘 참고해서 기말고사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제 말은 왜 믿어도 되냐면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전 과목 중에 한 과목 제외하고 모든 내신이 1등급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내신 공부 비법을 오늘 여러분들께 엑기스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가보실까요? 고고리! 쿠메TV. 내가 그럼 주요 과목이랑 탐구 과목으로 나눠서 벼락치기 하는 방법을 말해보도록 할게. 우선 주요 과목은 사실상 벼락치기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 나도 국영수 같은 경우는 시험 7주 전부터 대비를 시작했었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말해주고자 하는 방법은 최대한 머릿속에 국영수를 넣을 수 있고 최대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줘 보도록 할게. 우선 국어랑 영어는 시험의 결이 조금 비슷해. 보통 수능에서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문으로 연습을 한 다음에 실전에 가서 그 지문을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실제로 분석해보는 능력이 중요한데, 내신 같은 경우는 이미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걸 내가 외워가서 시험에 그걸 누가 더 빨리 꺼내서 정확하게 꺼내서 선지를 고르느냐가 관건이 되는 시험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때 내가 최대한 국어, 영어를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단권화를 썼던 것 같아. 특히 국어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 국어는 선생님별로 해석도 다르고 자습서에 나오는 해석도 다르고 뭐 교과서 출판사마다 나오는 해석이 달라. 그래서 나는 우리 학교 교과서에 그 출판사에서 나오는 자습서를 산 다음에 그 자습서에 있는 필기도 옮기고, 그리고 문제집에서 나오는 필기도 옮기고,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해주신 필기나 내가 듣고 있는 인강이 있다면 인강 속 필기, 학원에서 들었던 수업 속 필기, 이런 모든 필기들을 자습서 한 건에 다 모아놓는 단권화 작업을 했어. 그럼 그 단권화 작업을 하면서 한 번 내 머릿속에 다시 한번 수업을 해보는 느낌으로 머릿속에 저장이 돼. 그럼 이걸 한번 단권화를 해주고 그걸 읽은 다음에 바로 그거에 해당하는 평가 문제를 풀어. 그럼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나서 채점을 한 다음에 해설지에 있는 선지 분석 내용을 다 적어주는 거야. 그러면 또 두 번째 단권화를 하게 돼. 그럼 마지막으로 그 지문에 단권화된 거, 그리고 문제에 내가 분석을 써놓은 거, 이거를 계속 읽으면서 시험 되기 전까지 반복해서 읽으면서 머릿속에 넣어주는 거야. 그럼 내가 단권화 작업을 하면서도 머릿속에 한번 넣어줄 수 있게 되고, 그걸 읽으면서도 머릿속에서 계속 넣어줄 수 있고, 그걸 한 번 읽어도 뭐 문제집 푼 거, 교과서 수업한 거, 선생님이 해주신 거, 학원 수업, 이게 한 번에 다 내 머릿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되게 빨리 머릿속에 넣을 수 있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벼락치기가 제일 힘든 과목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서술형 점수라도 가져오는 걸 되게 목표로 삼고 있어. 객관식 같은 경우는 내신의 경우 뒷문제만 어렵기 때문에 그걸로 점수 변별이 되는데, 우리가 고난이도 문제는 벼락치기로 익히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서술형 문제 풀이 정도를 외워서 서술형에서라도 점수를 최대한 많이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수학에서 서술형 점수 얻어가는 과 말고도 또 다른 학교 기출을 시험지 형식으로 된 걸 계속 풀어보는 거야.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는 유형별로 문제를 쫙 본 다음에 마지막에 기출로 내 실력을 확인한다면, 기출을 먼저 풀고 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그 부족한 유형을 연습하고, 또 기출 풀고 부족한 유형을 연습하고, 이게 긴 기간 수학 공부를 할 때에는 먼저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놓고 확인을 하는 게 좋지만, 시간이 부족할 땐 이게 불가능하니까 시험지로 내가 부족한지 뭐 먼저 보고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분 채워나가는 식으로 해서 점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선 내가 탐구 과목에 대한 벼락치기 방법을 알려주기 전에 내가 한국사를 벼락치기 했던 적이 있거든? 그 썰을 한번 풀어볼게. 내가 한국사를 진짜 못해가지고 꼼꼼히 공부해야겠다고 해서 천천히 공부하다가 내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한 60페이지 가량을 밀리게 된 거야. 근데 그때 한국사 시험까지 일주일도 안 남아있을 때였어. 그래서 내가 하루 날 잡고 한국사 벼락치기를 해야겠다 해서 그 60페이지 분량을 되는 걸 학교 끝나고 야자하고 스터디 카페에 11시에 들어와서 다음날 새벽 6시까지 7시간 동안 한국사 벼락치기를 했어. 근데 문제집만 푸는 게 아니라 원래 하던 내 공부를 압축해서 7시간 만에 끝낸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벼락치기 했던 적이 있는데 벼락치기 한 거 치고 한국사 시험을 되게 잘 봤었거든.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탐구 과목을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는지 벼락치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 우선 탐구 과목 벼락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스토리텔링이랑 단권화야. 앞서 주요 과목에서도 단권화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탐구 과목도 마찬가지로 중요한데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스토리텔링이야. 왜냐하면 좀 맥락 없이 외워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조금 연관성을 가지고 외우는 게 좀 더 기억에 잘 남거든. 난 어떤 방법을 활용했냐면 인강을 되게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 학교 수업은 한 번 듣고 끝인데 인강은 계속 남아있잖아. 그래서 학교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시험 대비를 준비하게 되면은 시험 부분에 해당하는 인강을 듣고 그리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교과서 필기 그리고 프린트 필기를 마찬가지로 평가 문제집이나 자습서에 있는 그 개념 부분에다가 다 옮겨 적어. 혹은 나는 그냥 읽기만 해도 괜찮았던 것 같아. 인강을 듣고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교과서를 읽고 프린트를 읽는 거야. 그럼 벌써 2번이나 복습이 된 거야. 그럼 그 상태에서 바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줘.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바로 오답까지 가야 돼. 그럼 오답까지 해준 다음에 다시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프린트랑 교과서 부분을 읽어주면 돼. 그럼 나는 그 5번의 세트 동안 복습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이걸 나눠서 하는 것보다 한 번에 이 세트로 했을 때 그 부분이 확실히 더 기억에 효율적으로 남게 돼. 그래서 난 이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내가 한국지리 같은 경우는 되게 못했었거든. 그래서 나는 한국지리 인강을 똑같은 거를 3번을 반복해서 들었던 것 같아. 왜냐면 인강 선생님들의 경우 1타 강사시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빠삭하신 분들이야. 그래서 그 이야기의 흐름을 되게 잘 이해할 수 있어. 좀 인강 선생님을 추천해주자면 나는 한국지리 같은 경우 이기상 선생님을 들었었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다디 선생님을 들었었는데 이다디 선생님은 한국사 수업을 하실 때 연표 특강처럼 연표에다가 마인드맵처럼 달아가지고 수업해주시는 방식을 채택해 주시거든. 그래서 나는 한국사 암기를 되게 어려워했는데 그렇게 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선생님의 설명까지 같이 기억하면서 하니까 되게 기억이 잘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를 읽을 때도 그 인강 선생님의 흐름을 그대로 외워서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방식으로 내가 공부할 때도 그 교과서를 읽을 때도 그 선생님의 말을 떠올려주면서 암기를 하면 훨씬 더 잘 외워져. 이제 앞에까지가 사회과목 벼락치기 하는 방법이었고 과학에 대해서 말해볼게. 사실 과학은 통합과학까지는 벼락치기가 되거든. 그때까지는 개념 위주이기 때문에 중학과학, 통합과학까지는 벼락치기가 가능해. 앞서 말한 단권화와 스토리텔링의 방식을 그대로 이용해주면 돼. 근데 이제 2학년부터 물화생지라는 선택 과목을 할수록 사실 이건 벼락치기가 주요 과목보다도 조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야. 계산이 많이 나오고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그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계산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벼락치기 할 때는 그게 사실상 불가능해. 그래서 일단 생태계 같은 부분 아니면 뭐 지구과학이라면 그런 뭐 우주의 발생 같은 부분 이런 내용적인 부분만 공부를 해주고 나머지는 교과서 문제를 풀어서 최대한 너무 낮은 점수를 받지 않도록 나중에 내가 복구해야 할 내신이 너무 심각해지지 않도록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사실 내가 앞서 벼락치기 방법을 말해주긴 했는데 나는 벼락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 번도 없는데 그냥 내가 외웠을 때 암기법에 있어서 조금 효과적인 것들을 알려줬을 뿐이야. 사실 오래 대비하는 건 내가 알려준 방법들을 4주 전부터 하면 이게 장기 기억으로도 되고 효과적으로 외워져서 완벽하게 시험을 볼 수 있는 거거든. 사실 단기 기억만으로 4주 전부터 열심히 대비한 친구들을 이기는 건 좀 힘들어. 그래서 내가 오늘 말해준 방법들을 그럼 벼락치기 왜 알려주냐, 뭐 조회수 올리려고 지금 어그로 끌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벼락치기의 의의는 내가 다음 시험에서 복구할 등급이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봐. 아, 나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 하고 이대로 시험을 쫙 놔버리면은 내가 다음 학기에 복구해야 될 내신이 너무 많아지고 복구해야 될 과목이 너무 많아져. 그러면 이제 수시를 포기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니까 지금 내가 시간이 얼마 남았는데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았다 하면은 이런 벼락치기 영상들에 나오는 공부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난 벼락치기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해. 이제 벼락치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영상들이 후메TV를 보고 있는 많은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이제 폰을 끄고 공부를 하러 가면 됩니다. 벼락치기는 시간이 진짜 생명이니까 시간 안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머릿속에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그럼 폰 끄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빨리 영상 끄고 공부하러 가자.